네, 오늘의 궁금한 뉴스 Q&A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첫 번째 Q&A, 개각 소식입니다. 네, 김경진 전 국회의원,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28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네, 오전엔 공수처장 후보자, 오후엔 장관들의 교체, 개각 단행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먼저 공수처장 후보자 얘기부터 해보죠. 김경진 의원님. 네. 이 공수처장,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데 예. 지명이 된 이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 어떤 인물인가요? 우선 지명됐던 두 분 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 지명이 됐었고요. 아, 예, 예.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했다라고 하는 이제 공동된 특징이 있었는데, 네. 김진욱 지금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같은 경우는 1989년도에 지금 사법시험 31회에 합격을 했었고요.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생활을 짧게 한 3, 4년 정도 하다가 변호사 개업을 해서 김현장에서 몇 년간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의 수사관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미국 유학 가서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아마 상당 시간을 재직해 왔었고, 네네. 가장 최근에는 이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그다음에 국제협력관직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상징적인 자리인 만큼 논란도 많이 따랐는데요. 야당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제가 후보 두 사람 일일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누가 될 것이라고도 저희들은 거의 짐작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그냥 형식으로 끼운 거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도 없고 수사를 해본 경험도 없고 이 정권의 요직에 지망했다가 되지 않은 뭐 이런 것들이 겹쳐 있어서 이 말하자면 공수처를 10수년간 만들자고 논의해왔을 때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강단이나 경륜이나 조직 장악력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온통 그 민주당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또 청와대까지 나서서 쫓아내려고 난리를 치는데 아마 공수처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고 하면 비슷한 상황에 아마 직면할 겁니다. 네, 오늘 청와대는 김진욱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전문성과 균형감, 역량을 갖췄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방금 들으신 것처럼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도 없고 수사를 해본 경험도 없다라는 이제 판단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주호영 대표가 얘기한 대로 지금 이제 경륜이나 조직 장악력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공수처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 반드시 있어야 할 역량이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조직관리 능력, 또 하나는 이게 그냥 수사가 아니고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범죄 또는 정치자금 수수라든지 이런 범죄를 수사하는 매우 고도의 수사 실무 능력이 필요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김진욱 지금 공수처장 내정자 지금 판사는 3년 했습니다. 변호사 13년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10년간 연구직으로 일했습니다. 과연 만약에 우리 기자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취재기자로 단 한 번도 일을 안 했는데 편집국장으로 임명을 했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당장 내일 아침에 일면 톱을 뭐로 정해야 될지 헷갈립니다. 그런데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 내정자 같은 경우는 검사로서 일을 한 번도 안 해왔어요. 조폐공사 특검에 가서 잠시 했지만 보고서 작성했던 거고 수사관으로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가장 어려운 사안인 검사들 중에서도 특수수사는요 가장 뛰어난 검사가 그리고 적어도 경력 5년 이상 돼야만 그 특수부에 갈 수 있는 자격 그중에 뛰어난 검사만 가거든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분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진짜 잘 해보기를 기대를 하지만은 뭐 정치적 중립을 뭐 잘 지켜야 된다
뭐 언론이라든가 검찰 또는 국회와의 조율도 잘나서 이런 걸 떠나가지고 최소한의 조건인 조직관리 능력과 실무 경험이 약하다고 하는 측면이 제가 보기엔 공수처장으로서 제1대 초대 공수처장을 하는데 앞으로 과연 잘 해나갈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네, 자격과 역량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공수처 수사가 일반 수사와는 좀 다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검사들 처음 임관하잖아요. 예. 변호사 가지고 사법연수원에서 연수하죠. 다시 법무용 연수원 가가지고 또 연수받죠. 만약에 검사 처음 임명되잖아요. 우리는 수습기자 6개월 하지 않습니까? 검사도 처음에 임명되면요. 그냥 수사를 맡기는 게 아니에요. 가장 쉬운 거 뭐냐? 교통사고, 업무상 과실치사 뭐 이런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절도, 그 다음 폭력. 그래서 업절폭 이 세 가지를 처음에 맡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거를 처음에 다 검사들 위에 있는 선배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우고 해서 뛰어나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특수부에 하는 건데 지금 그런 특수부 중에서도 고위공직자 일만 하는 것이 공수처인데 과연 이 공수처장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지금 앞으로도 지금 검사를 25명을 뽑아야 되고요. 수사관 40명을 뽑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과연 어떤 사람을 제대로 뽑을지 이거를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이것조차도 사실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김진욱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또 인사청문회 야당의 송곳 검증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이제 오늘 오후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개각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관심 가는 거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 누가 되느냐인데 지금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 바로 이 인물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검찰 조직에 대해서 원한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밀실에서 외부 인사가 포함된 외부 인사 한번 일어서 보세요. 문재인 민정수석 일어서 보세요. 저 박범계 비서관 한번 서보세요. 외부 인사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외부 인사입니다. 저 사람들이 정치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 여러분 의심합니까? 이 사람들은 검찰 인사위원 앞으로 임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옆에 서 있던 이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물론 검사 출신 소병철 의원 또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함께 쓴 김인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 가장 유력하다는 박범계 의원 중심으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박 의원 방금 뭐 보시기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는 인물이잖아요. 예, 우선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 네.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12월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당선되기 직전에 예. 2002년 아마 10월인지 11월인지 지금 기억이 조금 이제 한데 예. 그때 아마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그만두고 예. 본격적으로 노무현 당시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선언하면서 노무현 선거 캠프에 가서 아마 대선을 도왔던 것 같고요. 예, 10월이었군요.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되고 나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할 당시에 초대 이제 민정비서관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법무비서관, 그리고 나서 최근까지 이제 3선 연임에 국회의원을 역임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박범계 의원 최근까지 갖은 좀 설화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좀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시죠. 작년 3천만 원 예산조차 삭감해서 0원으로 됐다고. 이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절실하게 3천만 원이라도 절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게. 네.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의원님들 정말로 국민들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요만한 다리 하나에 그 상판 하나에 해당하는 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 예산. 네, 그 LX 사업비 아이, 살려주십시오. 한마디 하시면 끝날 일은 참, 네, 답답하시. 대법관님.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네. 네, 이 발언으로 갑질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었죠. 또 하나, 만약에 박 의원이 추후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여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영상 하나 더 보고 오시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이거 몰랐다? 형사부에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건이 총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네. 수감기관입니다. 네네. 선택적 성형사.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의료보건 연구회 출신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에 박범계 의원이 이후에 이제 좀 지켜봐야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어떤 부분에 좀 주력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예, 사실 이제 박범계 의원은 이제 판사를 했지만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검찰개혁 분야를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이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줄기차게 이제 서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좀 자리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다가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킨 데 반해서 박범계 장관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내년 이제 1, 2월 사이에 출범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공수처가 어떻게 안정될 것인가. 사실은 공수처가 안정되려면요. 검찰이 많이 도와줘야 돼요. 훈련도 시켜줘야 되고 파견도 시켜줘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아마 첫 번째로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동안에 검찰개혁의 제도개혁 부분을 많이 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뭐냐면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 부분만 이 공소유지 이 부분만 검찰이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지금 현재 검찰은 수사도 기소도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공수처가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권을 가져갔지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형사부에서 하는 수사는 모두 지금 검찰 한 90% 이상이 하고 있는 수사권이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현재 아마 뺏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검찰에서는 수사 권한을 뺏기는 거에 있어서 격렬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갈등보다는 검찰 전체 조직과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조금 전 우리가 봤듯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오전에 발표하고 또 오후에 법무장관 교체를 하는 것 이걸 두고 이제 추 장관이 공수처장 출범이라는 이제 업무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기 때문에 추 장관을 경질하는 게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추미애 장관의 어떻게 보면 조금 거친 행동이랄까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한 거친 어떤 징계 과정에서 지지도라든지 민심이 지금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경질성 어떻게 보면 개각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 특히 이제 당 내부에서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줘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조그만 다른 장관 한두 명이라도 더 끼어서 그냥 함께 하는 어떤 정상적인 개각의 형태를 취하겠다 지금 이렇게 비추는 것. 그리고 그 타이밍은 오늘 공수처장 임명 후임자가 이제 지명되는 이 날짜를 잡아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태길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 오늘 인사에는 좀 포함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언론 등을 통해서 지금 많이 거론이 되는 게 우윤근 전 주 러시아 대사 그리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더라고요. 어느 사람이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메시지가 상반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임기가 지금 한 1년 한 5개월 정도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뭐 선거까지는 한 1년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최대한 레임덕을 방지하고 전국을 지금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대통령 후보, 어떻게 보면 후임 대통령을 뽑는 과정에서도 적절한 영향력을 잃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국회라든지 집권 여당과 여러 가지 두루두루 관계를 잘 조율을 해야 될 사람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럼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 안착, 랜딩을 누가 가장 잘할 것이냐. 그래서 마지막 비서실장 고르는 작업이 대단히 아마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양정철 실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터놓고 흉음을 없이 얘기하고 아마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대인 것 같고 우윤근 지금 전 러시아 대사 같은 경우는 두루두루 국회라든지 여러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고려하신 것 같습니다.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 지명 소식과 함께 청와대 개각 관련 소식도 전망해봤습니다.